81살이 된 지금 돌아보니 단 한 번도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병원 침대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후회해요 라던데 저는 오늘 당장 가도 후회가 없어요. 특별히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그저 매 순간 최선을 다했고 선택의 기로에서 가슴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얼마 전에 손녀가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인생에서 후회하는 거 없어요? 저는 웃으면서 답했죠. 없어. 실패는 많았지만 후회는 없어. 서울대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80대 노인의 73%가 인생에서 가장 큰 고민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래요. 오늘은 제가 81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었던 5가지 이유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송도에 사는 81세 정명숙이에요. 남편이랑 58년을 함께 살다가 작년에 먼저 보냈고 지금은 딸네 근처 실버타운에서 살고 있어요. 아들 2, 딸 1 모두 잘 살고 있고 손주가 7명, 증손주도 2명이나 있답니다. 제가 이렇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건 젊었을 때부터 후회하지 않는 삶의 원칙을 세우고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 원칙들을 오늘 여러분께 공개할게요. 첫 번째 이유는 매 순간 사랑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가족들한테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한테 여보, 사랑해요.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엄마가 사랑해.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처음엔 남편이 갑자기 왜 그래 하면서 어색해했지만 나중엔 남편도 먼저 나도 사랑해라고 답해줬어요. 작년에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떠났어요. 새벽에 자다가 갑자기 가슴 붙잡고 쓰러졌는데 119 오기 전에 떠났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는 후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저녁에도 여보, 오늘도 고마웠어요. 사랑해요 라고 말했거든요. 만약 그 말을 안 했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못다 한 말이 있다면 한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58년 동안 매일 사랑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어요.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큰아들이 미국 유학할 때, 작은아들이 군대 갈 때, 딸이 시집 갈 때 매번 엄마가 정말 사랑해. 어디 있든 뭘 하든 엄마는 너희를 사랑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인지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전화할 때마다 엄마 사랑해요 라고 먼저 말해요. 81살 먹은 엄마한테 60살 된 아들이 엄마 사랑해라고 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두 번째는 용서를 미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서운한 일, 화나는 일이 많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친정어머니가 동생만 챙기고 남편이 바람 피우고 친구가 배신하고 상처가 많았죠. 그런데 저는 그때 다 용서했어요. 하루 이틀 화내다가 에이, 용서하자 하고 털어버렸어요. 특히 남편 외도 사건이 제일 컸어요. 40대 때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는 걸 알았어요. 충격이었죠. 이혼하려고 짐도 쌌어요. 그런데 남편이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3일 밤낮 고민하다가 용서했어요. 조건이 있었죠. 다시는 안 그런다는 전제하에 용서해. 그리고 이 일은 오늘로 끝이야. 다시는 꺼내지 않을 거야. 그 후로 40년 저는 단 한 번도 그 일을 꺼내지 않았어요. 싸울 때도 화날 때도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완전히 용서했으니까요. 남편도 그 후로는 정말 잘해줬어요. 매일 일찍 들어오고
결혼기념일 꼬박꼬박 챙기고 더 다정해졌어요. 만약 제가 용서 안 하고 이혼했다면 어땠을까요? 아이들은 상처받고 저는 혼자 늙고 남편도 불행했겠죠. 용서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용서했어요. 20년 동안 구박하고 무시했던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치매가 왔어요.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과거를 다 용서하고 진심으로 모셨어요. 기저귀 갈아드리고 밥 먹여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돌아가실 때 잠깐 정신이 들었는지 제 손 잡고 며느리 고마워 미안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 듣고 정말 펑펑 울었어요. 용서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죠.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미움을 품고 있으면 내가 병들어요. 용서하면 내가 자유로워져요. 저는 81년 동안 미움을 품고 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평화롭고 얼굴에 주름은 있어도 표정은 밝아요. 세 번째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평생 새로운 도전을 했어요. 30대에 야간 고등학교 다녀서 검정고시 패스했고, 40대에 운전면허 땄고, 50대에 컴퓨터 배웠고, 60대에 수영 배웠고, 70대에 영어 배웠고, 작년 80세에는 유튜브 채널도 개설했어요. 구독자가 벌써 3만 명이 넘었답니다. 매번 도전할 때마다 주변에서 말렸어요. 나이가 몇인데 무슨 운전이야? 60에 무슨 수영이야? 80에 유튜브는 또 뭐야? 하지만 저는 남의 시선 신경 안 썼어요. 하고 싶으면 했어요. 실패하면 어때요? 경험이 남잖아요. 못해도 괜찮아요. 도전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으니까요. 특히 50대에 시작한 사업이 기억에 남아요.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는데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반찬 만들고 가게 열고 밤 10시에 집에 와서 쓰러져 잤죠. 1년 만에 망했어요. 빚도 3천만 원 생겼고요. 그런데 후회는 안 해요. 그 경험으로 요리 실력이 늘었고 장사하는 법도 배웠고 무엇보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으니까요. 70대에 영어 배운 것도 큰 도전이었어요. ABC도 몰랐는데 무작정 문화센터 영어반에 등록했어요. 반에서 최고령이었죠. 처음엔 쪽팔렸어요. 60대들도 술술 하는데 저만 더듬더듬.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3년 했더니 이제는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요. 작년에 손녀랑 미국 여행 갔을 때 제가 영어로 주문하니까 손녀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할머니 대박, 영어 하시네요.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평생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48% 낮다고 해요. 뇌를 계속 자극하니까 늙지 않는 거죠. 실제로 저는 81세인데도 기억력이 좋아요. 손주들 생일, 기념일 다 외우고 있어요. 도전이 저를 젊게 만든 거예요. 네 번째는 감사를 일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40대부터 감사 일기를 썼어요. 벌써 40년째예요.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5개씩 적었어요. 처음엔 억지로 찾았는데 나중엔 5개가 모자랄 정도로 감사한 일이 많더라고요. 비 오는 날은 우산이 있어서 감사, 더운 날은 선풍기가 있어서 감사, 아픈 날은 병원이 가까워서 감사. 이렇게 매일 감사하니까 불평이 사라졌어요. 특히 힘들 때일수록 더 감사했어요. 남편 사업 망했을 때도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 시어머니 구박할 때도 남편이 내 편이라 감사,
암 수술했을 때도 일찍 발견해서 감사. 이렇게 감사하니까 힘든 일도 견딜 수 있었어요. 감사는 마법 같아요.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이 더 생겨요. 제 감사 일기장이 지금 40권이에요. 가끔 옛날 일기 펼쳐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1985년 3월 15일 큰아들 대학 합격해서 감사. 1993년 7월 20일 남편 승진해서 감사. 2001년 11월 3일 딸 시집 잘 가서 감사. 이런 큰 감사도 있지만 오늘 김치가 맛있게 익어서 감사. 버스 타자마자 와서 감사 같은 작은 감사가 더 많아요. 손자들한테도 감사 교육을 해요. 밥 먹기 전에 이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도 감사했어요. 하고 자요. 처음엔 애들이 할머니 꼭 해야 돼 했는데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큰 손자가 대학 합격했을 때 저한테 와서 할머니가 가르쳐준 감사하는 마음 덕분에 힘든 수험 생활 견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감사하면 몸도 건강해져요.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에서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이 안 쓰는 사람보다 면역력이 23% 높고 혈압은 12% 낮다고 해요. 실제로 저는 81세인데 혈압약 하나만 먹어요. 동년배들은 약봉지 들고 다니는데 저는 혈압약 빼고는 안 먹어요. 의사 선생님도 할머니는 정신 상태가 좋아서 몸도 건강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감사는 관계도 좋게 만들어요. 시장 가서도 싱싱한 채소 파시니 감사해요. 병원 가서도 친절하게 진료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 인사하니까 다들 저를 좋아해요. 단골 가게 사장님들은 덤도 많이 주시고 병원 간호사들도 더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감사가 감사를 낳는 거죠. 5번째는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평생 남 눈치 안 보고 제 자신을 사랑했어요. 못생겨도 나는 매력 있어. 실패해도 나는 잘할 수 있어. 늙어도 나는 아직 젊어.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하고 사랑했어요. 특히 40대에 우울증이 왔을 때가 기억나요. 애들은 사춘기고 남편은 바람 피우고 시어머니는 구박하고 죽고 싶었어요. 그때 거울 보면서 혼자 말했어요. 정명수,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 모든 걸 견디고 있잖아. 너는 강하고 아름다운 여자야.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나한테 칭찬했어요. 오늘도 예쁘네. 오늘도 멋지네. 오늘도 최고네. 그렇게 3개월 하니까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름 생길 때마다 이 주름은 내 인생의 훈장이야. 흰머리 날 때마다 이건 지혜의 상징이야. 허리 아플 때마다 81년 동안 나를 받쳐준 허리야. 고마워. 이렇게 내 몸을 사랑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인지 동년배보다 젊어 보인대요. 실버타운에서도 언니는 70대 같아요. 라고 해요. 자기 사랑은 이기심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고요. 저는 매달 나 선물을 해요. 비싸지 않아도 돼요. 좋아하는 떡 사 먹기, 예쁜 스카프 하나, 향기 좋은 비누. 이런 작은 선물로 나를 대접해요. 이렇게 하니까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울하지 않아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친구 중에 부자도 많고 자식 잘 된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저는 부럽지 않아요. 그들은 그들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의 인생이 있는 거죠. 비교하면 끝이 없어요.
항상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니까요. 대신 어제의 나와 비교해요. 어제보다 오늘 내가 나아졌는지, 작년보다 올해 내가 성장했는지. 이런 5가지 원칙으로 살았더니 정말 후회가 없어요. 물론 실패는 많았어요. 사업 실패, 투자 실패, 자녀 교육 실패. 하지만 그때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어요. 그때 그게 최선이었어라고 생각해요. 만약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선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그게 최선이었으니까요. 제가 가장 자랑스러운 건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가족 여행 다녔고, 힘들어도 아이들 생일 파티했고, 바빠도 부모님 모시고 효도 관광했어요. 돈은 없어도 추억은 많아요. 지금도 가족들이 모이면 엄마, 그때 제주도 갔던 거 기억나? 할머니, 그때 놀이공원 갔던 거 또 가고 싶어요. 하면서 추억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진짜 재산이에요. 또 관계를 소중히 했다는 것도 후회 없는 이유예요. 친구들이랑 60년 넘게 우정을 지켰어요. 초등학교 동창 5명이 아직도 매달 만나요. 우리끼리 소녀 모임이라고 불러요. 81살 할머니들이 소녀래요. 그런데 만나면 정말 소녀 같아요. 깔깔대고 웃고 옛날 얘기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 친구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가족 관계도 좋아요. 매주 일요일은 가족의 날로 정해서 다 같이 모여요. 아들, 딸, 손주들 다 와요.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게임하고. 이게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손주들이 할머니 집이 제일 좋아요라고 해요. 왜냐하면 할머니 집에 오면 사랑받는다는 걸 아니까요. 최근에 제일 뿌듯한 건 유산을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돈 유산 말고 정신적 유산이요. 작년에 자서전을 썼어요. 후회 없는 81년이라는 제목으로. 제 인생 이야기, 실패와 성공, 깨달음과 지혜를 다 담았어요. 자녀들한테 한 권씩 줬더니 다들 울면서 읽었대요. 큰아들이 엄마 인생이 이렇게 드라마틱한 줄 몰랐어요. 존경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실천한 후회 없는 인생 설계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인생 버킷리스트 만들기예요. 30대에 처음 만들었는데 100개 적었어요. 해외여행 가기, 운전면허 따기, 대학 졸업장 받기, 손주 보기, 책 쓰기, 전시회 열기 등등. 지금까지 87개 달성했어요. 13개 남았는데 그중 하나가 9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예요. 이것도 꼭 이룰 거예요. 버킷리스트의 핵심은 구체적으로 쓰기예요. 여행 가기가 아니라 제주도 한 달 살기. 운동하기가 아니라 마라톤 10km 완주하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야 실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달성하면 빨간 펜으로 체크해요. 그 체크 표시 하나하나가 제 인생의 훈장이에요. 일기 쓰기도 중요해요. 저는 20대부터 일기를 썼어요. 60년 동안 쓴 일기장이 200권이 넘어요. 가끔 옛날 일기 읽어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오늘 맞선 봤는데 멋진 남자였다. 다시 만나고 싶다. 이게 남편이에요. 오늘 첫 출근했다. 떨렸지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풋풋한 시절도 있었죠. 일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에요. 자기 성찰이고 자기 치유예요. 힘든 일 있으면 일기에 다 토해내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기쁜 일은 일기에 자세히 적어요. 그러면 기쁨이 2배가 돼요. 일기장은 제 인생의 동반자였어요.
말 못할 비밀도 일기장에는 다 털어놨으니까요. 관계 정리도 했어요. 50대에 인간관계 대청소를 했어요. 만나면 피곤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 이용하려는 사람. 다 정리했어요. 대신 긍정적인 사람, 서로 도움되는 사람, 함께 있으면 행복한 사람들로 채웠어요. 인간관계도 양보다 질이에요. 100명의 지인보다 10명의 진짜 친구가 낫죠. 시간 관리도 철저히 했어요. 하루를 3등분 했어요. 8시간은 일집안일 포함, 8시간은 자기계발과 취미, 8시간은 휴식. 이 원칙을 60년 동안 지켰어요. 그래서 일에 치이지도 않고, 놀기만 하지도 않고,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건강 관리는 기본이에요. 매일 아침 30분 산책, 일주일에 3번 수영, 정기 건강검진. 이걸 40년째 하고 있어요. 덕분에 81세인데도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장도 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어요. 건강해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배움을 멈추지 않기도 중요해요. 평생 뭔가를 배웠어요. 30대 한글 자수, 40대 꽃꽂이, 50대 컴퓨터, 60대 서예, 70대 영어, 80대 유튜브. 배우면 뇌가 젊어져요. 새로운 걸 알게 되는 기쁨도 크고요. 무엇보다 배우면 겸손해져요.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베푸는 삶도 살았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있어서요. 어려운 이웃 도시락 배달, 독거노인 말벗, 아이들 동화책 읽어주기. 이런 봉사를 30년째 하고 있어요. 베풀면 베푼 만큼 돌아와요. 물질로 안 돌아와도 행복으로 돌아와요. 제가 도운 할머니가 당신은 내 천사야 라고 했을 때 그 말이 100만 원보다 값졌어요. 81년 살면서 깨달은 인생의 진리가 있어요. 완벽한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상처가 있고 실패가 있고 후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나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있어서 강해지고 실패가 있어서 겸손해지고 아픔이 있어서 남을 이해하게 돼요.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남편 바람 피울 때 이혼하지 않은 걸 후회하냐고 묻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때 용서해서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사업 실패로 빚졌을 때 죽고 싶었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암 수술했을 때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나 원망했지만 그 후로 매일이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비교는 불행의 씨앗이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옆집 순자는 아들이 의사고 앞집 명희는 딸이 판사예요. 우리 애들은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하지만 저는 부럽지 않아요. 우리 애들은 효자, 효녀거든요. 매주 와서 안부 묻고 용돈 챙겨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요.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마음이 늙으면 20대도 노인이고 마음이 젊으면 80대도 청춘이에요. 저는 81세지만 마음은 18세예요. 새로운 거 배우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도전하고 싶어요. 어제도 손녀랑 틱톡 찍었어요. 할머니 완전 힙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힙이 뭔지 몰라서 물어봤더니 멋있다는 뜻이에요. 레요. 관계의 질이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도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돈이 많아도 혼자면 불행하고 돈이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면 행복해요. 저는 남편과 58년 함께 했는데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그래도 함께여서 행복했어요. 지금도 남편 사진 보면서
매일 대화해요. 여보,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 당신이 보고 싶어. 감사가 만병통치약이라는 것도 확신해요.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행복하면 건강해지고, 건강하면 더 감사할 일이 생겨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저는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로 시작해요. 저녁에 자기 전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끝내요. 이렇게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내니까 매일이 감사해요. 용서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용서하면 미움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면 평화가 와요. 저를 괴롭혔던 시어머니도 배신했던 친구도 바람 피운 남편도 다 용서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81세에 미움 하나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요. 무엇보다 사랑이 인생의 답이라는 걸 알았어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저는 평생 사랑을 주고받았어요. 부모님 사랑, 남편 사랑, 자녀 사랑, 친구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사랑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사랑해요. 내일도 사랑할 거고요. 이제 60대, 70대 후배들에게 조언을 드릴게요. 첫째, 지금 당장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내일은 늦을 수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쑥스러우면 문자라도 보내세요. 사랑해. 이 두 글자가 인생을 바꿔요. 둘째, 용서하세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용서하세요. 전화해서 그동안 내가 너무했어. 미안해 라고 말하세요. 용서하면 자유로워져요. 미움의 감옥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열쇠가 용서예요. 셋째, 도전하세요. 나이가 뭐 대수인가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세요.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배우세요. 실패하면 어때요? 도전했다는 것 자체가 성공이에요. 제가 80세에 유튜브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넷째, 감사하세요. 감사 일기 쓰기를 추천해요. 하루 5개씩만 써도 인생이 달라져요. 감사하면 불평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면 행복이 와요. 감사는 공짜예요. 그런데 휴가는 100만 원짜리예요. 다섯째, 자신을 사랑하세요. 늙었다고 초라해하지 마세요. 주름은 인생의 훈장이고 흰머리는 지혜의 상징이에요. 거울 보면서 너 참 멋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자기 사랑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에요. 여섯째, 기록하세요. 일기든 편지든 영상이든 뭐든 기록으로 남기세요. 그게 후손에게 줄 최고의 유산이에요. 돈 유산은 없어지지만 정신 유산은 영원해요. 제 자서전을 읽고 손녀가 할머니 같은 여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일곱째,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돈보다, 명예보다, 건강보다 중요한 게 관계예요. 좋은 관계가 있으면 가난해도 행복하고 아파도 견딜 수 있어요. 친구를 만나고 가족과 시간 보내고 이웃과 인사하세요. 관계가 인생이에요. 여덟째, 배우세요. 뭐든 좋아요. 언어, 악기, 운동, 컴퓨터. 배우면 뇌가 젊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삶에 활력이 생겨요. 저는 내년에 중국어 배울 거예요. 82세의 새로운 언어라니 생각만 해도 설레요. 아홉째, 베푸세요. 돈 아니어도 돼요. 시간, 재능, 미소, 위로. 베풀 수 있는 건 많아요.
베풀면 행복해져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걸 나이 들어서 알았어요. 어제도 혼자 사는 이웃 할머니한테 반찬 갖다 드렸는데 고마워요라는 그 한마디에 하루 종일 행복했어요. 열째, 준비하세요. 죽음을 준비하는 건 불길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삶을 더 충실하게 만들어요. 유서 쓰고, 장례 방법 정하고, 물건 정리하세요. 준비되면 두렵지 않아요. 저는 다 준비했어요. 언제 가도 후회 없어요. 서울대 노년학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후회 없는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감사하는 마음, 용서하는 태도, 도전 정신, 자기 사랑, 좋은 관계.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죠.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행복의 비결이에요. 여기까지가 제가 81년 살면서 후회 없이 살 수 있었던 이유예요. 첫째, 매 순간 사랑한다고 말했다. 둘째, 용서를 미루지 않았다. 셋째,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넷째, 감사를 일상으로 만들었다. 다섯째, 나를 사랑했다. 이 5가지 원칙대로 살았더니 정말 후회가 없어요. 81세인 지금 저는 인생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잘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고 실패는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상처는 있었지만 치유했어요. 무엇보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았어요. 이보다 더 좋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내일 죽는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평생 사랑한다고 말했으니까 이제는 말 안 해도 알겠지. 너희와 함께해서 행복했어. 고마워. 이제 아빠 만나러 갈게. 거기서도 너희를 지켜볼게. 울지 말고 웃으면서 보내줘. 나는 후회 없이 살았으니까.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60년 넘게 함께해줘서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있을게. 천천히 와. 거기서도 우리 소녀 모임 계속하자. 사랑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후회 없이 사세요예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도전하세요. 그게 진짜 사는 거예요. 숨만 쉬는 게 사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게 사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 구절이 있어요. 내가 죽을 때 삶이 말하기를 너는 충실히 살았노라고. 저는 이 시처럼 살았어요. 충실히, 열정적으로, 사랑하면서. 그래서 삶이 제게 말해요. 너는 정말 잘 살았어. 마지막으로 제 묘비명을 미리 정했어요. 여기 후회 없이 산 여자가 잠들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았노라. 이게 제 인생의 요약이에요. 사랑이 전부였어요.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후회가 많은 분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용서하고, 도전하고, 감사하고,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10년 후, 20년 후 저처럼 후회 없이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인천 송도 실버타운에서 후회 없이 살고 있는 81세 정명숙 올림.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후회 없는 인생 사세요. 그게 진짜 성공한 인생이에요. 저는 정명숙 할머니의 이메일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81년을 후회 없이 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깨달았어요. 특히 매 순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용서를 미루지 않는 것, 이 2가지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려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꼭 공유해 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후회 없는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